그러니까 뭐 막 야한 거, 뭐 이런 단어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반응을 크게 주시고 나쁘다고 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자책감이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사진은 맞으나 스캔들은 아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굵게 잘라버리시면 굉장히 황당해지는데요. 저 진짜 간 건 맞지만 분류는 아니에요라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많은 고민과 망설임 끝에 결정을 하셨는데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불륜이 아니라고 100번을 외치고 1000번을 외쳐도 그분들은 불륜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밥 먹고 카톡 주고받았다고 해서 불륜이라고 하는 건 그건 판례도 없고 어디도 없는 얘기예요. 불륜은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 풍문입니다. 뭐예요? 표정이 심각하네. 요즘에 핫한 또 SNS를 달군 도도맘. 네. 나 도도맘 TV에서 씨. 봤어요. 네. 아니 도도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도맘 씨라고 해야 돼요? 도도맘. 도도맘 월간지. 모 월간지. 얼굴을 그런 인터뷰를 했죠. 1시간 동안 또 단독 또 얘기를 했잖아요. 얼굴 처음 봤네, 저는. TV에서 진짜. 생방이었나요? 생방이었죠. 생방. 생방이었고 다른 언론사에 알리지도 않고 딱 그날 당일에 딱 돌발이니까 인터넷에 뜨겁게 달궈줬어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도도맘 씨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미인이더라고요. 예쁘시더라고요. 얼굴이 박 기자님이 이렇게 미인이라고 인정하는 분 드문 것 같아요. 아니요, 보통 남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네. 사건 자체의 성질을 관심이 없고. 그냥 예쁘더라. 사진에서 봤을 때보다 확실히 진짜 화면빨이 굉장히 잘 돼요. 제일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불륜이래 뭐래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아, 궁금해. 생각나. 이거 나는. 너무 궁금해. 아, 생각나. 이거 나는. 아니 준석 씨가 또 맞아. 친하잖아요. 친하다는 게 사실 네. 그 강용석 변호사랑 방송을 2년 동안 같이 했던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그 강용석 변호사와 이 도도맘 그 김민아 씨와의 해명을 보면은 우린 단순한 술 친구였다라고 이제 해명하는 분인데 실제로 같이 술 마셔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술 마셔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준석 씨도? 대로.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인상은 뭐냐면은 그냥 술자리에 그냥 와서 같이 술 마시는 친구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왜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 제가 뭐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면서 물어보죠, 다비스 저한테. 아까 방금 전에 사이냐고. 김일중 씨가 물어본 것 같은 질문 똑같이 하죠. 불륜이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 경험이 있는 게 예전에 방송 같이 하면서 강변이 그런 구설에 많이 휩싸였던 적이 또 있었어요. 그게 저희 하는 방송에 방송인 김성경 씨랑 같이 나와가지고 둘이 워낙 방송에서 친분이 좋은 것처럼 나오니까 김성경 씨랑 사귀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는 우선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저희 방송하는 멤버끼리 어디 해외 뭐 일 때문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강변 그 부인분도 따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정리가 됐거든요. 아, 이건 그냥 풍문이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다로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 똑같은 일 비슷한 게 하나 터지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건데 지금 핵심이 이거잖아요. 홍콩에 안 갔다고 했는데 왜 갔냐. 말을 바꾼 거죠. 말을 바꿨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말을 바꾼 거는 지금 그 도도맘이 파워블로그 도도맘이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충분히 받아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스캔들 사건이 나중에 재판에 갔을 경우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답니다. 그동안에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렇죠. 강용석 씨와 그렇죠. 같은 스탠스에 계속 서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갑자기 방송에 출연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거는 그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바로 그 법률 자문에 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죠. 근데 입장을 바꿨는데도 어쨌든 불륜이 아니다라는 건 둘 다 같은 입장이거든요. 입장이 비즈니스 변하구나. 파트너? 네. 맞나요? 비즈니스 파트너.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다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그 멘트 자체가 되게 더 의문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호기심이 더 가는. 사업하시는 거니까 사업이었나요? 두 분이. 그러니까 호기심이 연애 가는 사업 거지. 뭐 이런 두 분이 거. 사업을 같이 한 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해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건 대처를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조언을 누가 해주고 있는지도 솔직히 좀 헷갈리는데 지난번에 저희 풍문에서 털었지만은 연예계 인맥에 강용석 변호사 연예계 인맥을 한다면 김희애 씨 정도 그렇게 있고 거기에 주영훈 씨 친구. 주영훈 씨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굉장히 친하고 네. 평소에도 그래서 강용석 씨 방송 활동할 때 주영훈 씨가 굉장히 멘토 역할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아하. 아까 그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딱 그걸
그걸 주영훈 씨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주영훈 씨도 그 도도맘하고 강영석 씨 같이 어울린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방송 출연하면은 오는데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파워블로그 멤버들이 있대요. 럭셔리한 분들. 저도 그분들 뵀어요. 아, 윤 역시도 그 봤구나. 강남에 거기 그 청담 사거리 있는 고깃집에서 같이 뵀던 적 있고 한데 사실 그래서 저는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뚝 떨어져 놓고 만약 지금 뭐 사람들이 불륜이라고 의심하는 정황들 그런 건 뚝 떼어놓고 보면은 뭐 같이 술자리에서 어울리고 이런 경우는 꽤 봤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도.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혀 눈치를 못 채셨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뭐 이 강영석 변호사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 누나분하고도 그 김민아 씨하고도 개인적으로 뭐 관계 있지만은 몇 개까지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 네. 강 변호사님의 옆자리에 앉던가요? 아니면 앞자리에 앉던가요? 예리하다. 뭐 자리 배치가 자리 배치. 자리 배치. 빨리 얘기. 보통은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저랑 강변이 옆에 서로 앉는 자리고요. 사실 보통 마주보고 앉습니다. 많이 안 잡으셨나 본데. 경험이 있나 보시죠? 많이 마주 안 잡으셨나 본데. 지금 왜 제가 그래요? 근데 왜냐면 이게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안 채기 위해서는 원래 보통 커플이 옆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고 바로 더 조심한다. 맞은편에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러면 강변과 도도맘은 주로 어떤 자리에? 맞은편에. 맞은편에? 맞은편에 앉았던 적이 더러 많은 것 같고. 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제 저희가 자주 보는데 애초에 만약에 그 자리에 낀 게 특이했다라고 하려면은 뭐 대화도 딱히 할 거 없는데 끼고 이랬다 그러면은 좀 의심이 가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게 저희도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번 모임 더 있었던 이유가 안에 들어오면 공유할 만한 얘기들이 꽤 있어요. 공통 분모가 좀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부분은 전 처음 들었거든요. 비즈니스 파트너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아무래도 이건 아주 안 들었는데 이 김민아 씨가 정치를 되게 좋아해요. 네. 관심이 많으시구나. 정치적으로 그게. 그 주장이 되게 센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했던 방송 정치 다루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껴서 또 패널들이랑 같이 얘기를 막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로 얼굴을 공개한 이유도 사실은 숨어 있는 것 자체가 불륜을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고요. 또 나중에라도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엄마가 그런 걸로 각인돼 있는 건 싫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까고 이렇게 나온 저도 인터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그 도도맘께서 그 스캔 아이들이 한 명이 9살, 한 명이 7살인데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고 성장을 하다 보면 엄마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스캔들 엄마로는 살고 싶지 않았고 떳떳하니까 이런 자리에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지금 이 도도맘 그러니까 김민아 씨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있는 것이 사실 남편과 이혼 소송도 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도도맘 그러니까 김민아 씨의 주장을 인용하자면은 이혼 소송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원래 맞물려 있다는 거죠. 남편과 원래 좀 소원한 관계였던 거는 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이런 이혼 소송이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입장이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강 변호사님 뭐 하고 사세요? 아니 가장 궁금한 질문. 굉장히 활발하게. 그러니까 저가 끼어들자면 준석 씨가 이제 이태원 동네 사람이니까 이제 밥 먹고 뭐 1차 하면 저희 가게에 또 전화 와서 와요. 근데 이제 강변하고 저는 몰랐어요. 그 도도맘이라는 분이 그분인지를 모르고 거기 왔었구나. 네, 그때 한참 좀 얘기 나누고 이러다가 그분이었구나를 이제 안 거예요. 얼굴을 처음 봤으니까. 인터뷰 근데 때문에 알았구나. 그때 제 느낌은 우리 분위기가 되게 막 재밌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였는데 순간 제 느낌이 이 자리에 끼기에는 너무 예쁘다. 그런 느낌이었구나. 왜 여기 있을까 저분은? 그러니까 이준석을 내가 봤어도 얘가 그냥 그렇거든요. 또 강변 얼굴을 봤어도 아이고 저분이 왜 여기 껴있을까가 살짝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끼기에는 너무 예쁜 분이죠. 우리 정치 패널들 있고 이런 모임이었거든요. 네, 그런 모임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강제 때? 네. 네, 그냥. 오늘 도도맘 씨가 잡지사와도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나오면서 일단 남편분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발끈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 엄청 혼났죠. 아, 나도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이번에 좀 모든 상황에서 국면에서 좀 이 상황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것이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강변이 방송을 하차하지 않으면 더 크게 터뜨리겠다 이런 맞아요. 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수위를 높여가는 경쟁 속에서 이번에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또 하나 더 궁금해지는. 근데 또 지금 그분이 스키 국가대표의 감독으로도 일하고 계시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어떤 중책을 맡았나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대응하거나 전면전으로 아내처럼 얼굴을 내세우고 대응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라는 관측입니다. 네, 참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요. 또 앞으로의 사건 전개가 굉장히 궁금하면서 또 저희는 또 전해드릴 풍문이 더 있죠? 지금까지 긴급 풍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움직이면 난리가 납니다. 사진 한 장당 거의 3만 원 가까이. 아 몰라요. 멋있어요. 그냥. 근데 완판이었는데. 이거 나 가져도 돼? 그 옷은 단속되는 거죠. 결혼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협찬금이 대략 모으면 10억 정도 된다. 그래서 10억 신부였는데 그 얼마 전에 이혼 얘기 나왔죠. 만나보시죠. 어떤 분이 세상에 쏟아오는 궁금한 풍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토크쇼. 아 이게 잘 안 되네. 아니. 되게 좋아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되게 좋았는데 네.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왜요? 막 그 스트레스 푸시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녹화하기 싫으신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필리핀의 궁금한 풍문에 대한 진실 풍문으로 들어쇼.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야 새로운 얼굴이 계시네요. 야 이분.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리랜서 할 줄 알았어요. 이제 김일중 씨라고 그래야 되죠? 김일중 아나운서 아니죠? 저널리스트. 야 이희신보다 더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저널리스트. 저는 됐고요. 아무튼 뭐 저 좋은 직장 박차고 나온 도전의 아이콘. 또 우리 또 기자계 또 뉴페이스. 기자계 임시완으로 불리고 있는. 저는 저번 주에 구례에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전어요, 전어. 며느리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저랑 좀 김일중 씨랑 좀 닮지 않아? 그래 비슷하네. 느낌 비슷합니다. 뭘 인상을 써? 김일중 씨뭘 인상을 써? 자, 우리 풍문쇼의 특종 뭐 단독 기사 무수히 배출한 대단한 기자분들 계시는데 강일홍 기자. 네. 이번 주에 또 큰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송종국 씨, 네네네. 박입선 씨 이혼하셨죠. 이혼 얘기 나왔죠. 네. 박입선 씨가 이제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뭐 인터뷰 같은 걸 많이 꺼리는데 그게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전화 인터뷰를 하셨어요? 박입선 씨랑 직접 전화 인터뷰. 예, 잠깐 그 정식 인터뷰가 아니고 그 궁금하잖아요. 아니 또 이혼 사유들이 또 루머로 또 많이 떠돌고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들은 바 중에 좀 인상적인 거는 이미 첫 마디가 이미 이혼 합의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는 남이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2년 전에 이미 별거 중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 남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이제. 잠깐 2년 전이면은 그래도 방송 그거 방송 하고 끝나자마자. 그렇죠. 아빠 어디가에 출연할 때도 별거설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방송에서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느 누구도 소문은 돌지만 확인해서 기사를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같이 부부 동반으로 광고를 찍으셨었는데 그 광고 촬영장에서 오셔서 전혀 부부가 대화가 없으셨다라는 얘기를 그 정도 주변에서 전조 증상이 좀 하시더라고요. 있으셨네. 그러니까 둘이 결혼한 지가 지금 10년쯤 됐어요. 실제로 산 기간 한 7, 8년쯤 됐고 나머지 한 2년 정도 별거 중에 있다가 이제 합의혼한 아니 근데 기자님 그게 2년 전엔 그럼 왜 별거를 하게 된 건가요? 그럼 여러 가지 최근에 그 이혼 얘기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SNS나 이런 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 사실 있어요. 그게 맞대요?
그건 뭐 본인이 그 얘기는 자세하게 안 하죠. 송종국 씨와 박입선 씨가 이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을 박입선 씨가 다 가지고 가셨고 인권과 양육권. 네, 그리고 지금 같이 살던 집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다 내주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송종국 씨가 뭔가 좀 잘못한 게 혹시 오해를 살 있지 수도 않냐 있겠네요. 라는 네. 그런 분위기가 전문용어로 되면서 유책 사유. 네, 뭐 친권까지 내준다는 거는 아버지 쪽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몰아가면서 네. 뭐 루머가 일파만파 커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런 루머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루머 자체를 사실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더 일이 커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 때문에라도 더 이상 말을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뭐 좀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육권을 줬다고 해서 뭐 아이를 자기는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사가 보도됐던 시점으로 바로 전주만 해도 놀이공원도 아이들과 같이 갈 정도로 자기는 계속 아이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거 재산 분할되고 이런 거 보면 또 어느 쪽에 책임이 약간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일괄적으로 합의에 위자료를 다 포함해서 줬는지 아니면 양육비를 매월 얼마씩 주는지 이 부분은 이제 뭐 비밀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입선 씨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애들을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면서 네. 위자료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아. 원래는 송종국 씨의 2002년 월드컵 스타이고 네, 그동안에 뭐 꽤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그럼요, 해설위원. 네. 그래서 용인에 그 축구 교실을 하고 주변에 또 부동산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들은 바로는 이제 카페를 낸다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방송 나오기 전에도 네. 부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제가 본 느낌은 네. 대화가 잘 통하는 소울메이트 같은 부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삐걱삐걱대는 이후에 얘기를 제가 했는데. 또 친분이 있으니까 네. 부부 인터뷰를 한 번 더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입선 씨가 남편 빼고 애들과 나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부의 본 모습은 마주는 보고 있지만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그래서 들어요. 이번에 그 합의 이혼할 때도 사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박입선 씨 입장은 그 완전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일로 이혼에 대한 진실을 저희가 또 밝혀드려야죠. 그렇죠. 저희 기자님들 또 이런 단독 특종 있으면 저희 풍문쇼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풍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실 이분 하면은 스타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맞아요. 초와 결혼식도 하고요. 도시적인 이미지, 네. 그리고 뭐 미용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 사람이 한 번 움직이면 뭐 난리가 납니다. 이분 궁금하죠? 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분. 요 음악도 쫙 만나보시죠. 우리 지금 만나. 여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복장은 되게 수수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트레이닝복 입었는데도 되게 스타일리시하다. 핏이 남달라요. 아니 연예인인 건 알겠는데 치시는 분인 거. 학부형인가 본데? 이거 어디 운동인 것 같죠? 누구실 것 같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디테일도 예쁘네요. 저는 딱 보면서 일부러 온 게 역시 김남주 씨다. 왜냐면은 모자를 눌렀었는데 반까지 푹 들어가는 건 이건 연예인. 본인은 안 들어가요? 위에 뜨죠? 안 들어가요? 저는 모자 쓰면 반을 못 가려요. 하여튼 오늘 풍문의 주인공은 김남주 씨인데 홍진영 씨, 김남주 씨 정말 좋아하잖아요. 진짜 좋아해요. 완전 좋아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 몰라요. 멋있어요. 그냥 여자가 봐도 되게 닮고 싶은 여자. 인정. 인정. 여자들이 봤을 때 너무 워너비인 그런. 맞아요. 저런 분들이 이제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여고나 뭐 여중 나왔을 때 맞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때도 초콜릿 받는 여학생들. 맞아요. 여학생들에게 받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김남주 씨와 김승우 씨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좀 친분이 있거나 뭐 어떤 에피소드를 아시는 분? 제가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한 2번 정도 했었죠. 네. 예. 한밤에 어느 TV연애 때. 예. 첫
첫 만남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광고 촬영 현장에 인터뷰를 하기로 해서 그랬는데 약속 시간이 5시였다. 인터뷰 약속 시간인데 광고 촬영이 일찍 끝나는 워낙에 베테랑이시니까 4시에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5시에 맞춰서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1시간을 기다린 거잖아요. 일찍 끝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갔는데 이제 제가 워낙에 송구하니까 반쯤 접어서 막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저 어떻게 무릎을 좀 꿇고 할까 했더니 보통은 아니에요. 오셨으니까 하시죠 하잖아요. 그래요, 풀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SBS 공채 탤런트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또 친한 척 한다고, 그러면 또 직속 선배님이시네요. 예, 제가 2005년도 입사자입니다. 그래, 후배구나. 다시 꿇어. 그래서 이분은 기가 세신데. 예.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예. 다른 분들도 계시네요. 예. 또 왜 협찬을 좀 밝혀서 짠순이다? 이런 소문도 좀 있죠. 재테크의 고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애주가다. 두 분이 김남주 씨가요? 그러니까 김남주 씨와 김승우 씨 모두 애주가라서 댁에서 그렇게 술을 두 분이 자주 드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우 씨는 살이 찌는데 김남주 씨는 안 찐다. 이런 소문이 또 있죠. 여성분들이 그러면은 김승우 씨 관가. 여장부 화면이 안 나고 웃음소리가 나가면 내가 웃는 아니 전원주 선생님 웃음소리 같다고. 아니, 김 기자님은 없어요? 저는 약간 세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는 드라마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배우를 촬영하기 위한 타 매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죠. 그 카메라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민감하셔서 쟤만 찍어라 난 찍지 마라라는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신다라고 좀 하더라고요. 사실 그 배우들이 좀 민감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작품을 하는 카메라가. 집중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하려는 게 다른 배우들보다 좀 더 강하다라고 포장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김일중 씨 아까 두 번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첫 번째는 되게 기분 나쁜 만남이었던 것 같이 묘사되는데 두 번째도 기분 나빴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3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인터뷰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직접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또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또 그래 이번엔 기다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당찬 느낌이고 이렇게 기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이었던 거지 저한테 막 이렇게 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정말 그래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야 마치 큰 형님이 오늘 고생했다는 여자분이잖아. 그래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확실히 이게 딱 느껴지는. 아니 남자분들도 후배 배우들이 그렇게 부르는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장난삼아. 형님 형님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멋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멋진 느낌이었어요. 네, 첫 번째 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우 알고 보면 치명적인 매력남이다? 어잉? 아니 왜 모르는 척하세요? 친구잖아요. 친구인데요. 치명적인 매력까지는 아니다. 이 동성끼리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물어보면 안 돼 이거는. 너무 친하면 잘 모르죠. 동성끼지 왜 몰라요? 자, 풍문등 한번. 근데 여기서 안 키면 또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김승우 씨만? 아니 매력이 있긴 한데 이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치명적인 좀 걸리긴 한데. 아니 우리 김남주 씨와의 결혼 스토리가 참 궁금한데. 유호정 씨가 소개를 해줬다고 그러시던 것 같은데. 네, 유호정 씨가 그 김승우 씨랑 같이 로즈마리를 하면서 술자리를 뭐 가졌는데 그 자리에 김남주 씨가 함께 왔었다고 하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김남주 씨가 첫눈에 김승우 씨를 보고 좀 약간 반했다고. 상남자 스타일이라 아마도 잘하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리 김남주 깔끔하네요. 씨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를 하셨다면서요. 김남주 씨가 왜 남자들은 여자가 옆에서 챙겨주고 그러면 뭔가 따뜻한 모습에 약간 마음이 좀 흔들리잖아요. 근데 옆에 선배님 이거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서 뭐 갖다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담배를 갖다 줬는데 김승우 씨가 그때 금연을 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라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폈다고. 갖다 주니까 민망해. 마음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김승우 씨가 오히려 김남주 씨에게 조금 더 저돌적으로 대시를 했다는. 그거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남자들이 아무리 좀 이렇게 터프하고 그래도 이렇게 먼저 얘기를 걸어주길 바라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먼저 여자들이 걸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너무 좋지 않아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 상대가 김남주 씨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렇죠. 상대에 따라 다르겠죠. 그쵸. 그런 거구나. 아무나 하면 안 저는 되죠. 홍진영 씨한테 얘기하는 그럼요. 홍진영 씨 정도면 뭐 괜찮죠, 괜찮죠. 얘기를 먼저 걸어주면 이런 거 진짜 못하겠어요. 얘기해봐. 희준이한테. 희준 씨요? 희준이 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직 이름 희준이로 알아. 희준 올라가면 이 잘못이야. 아니 그럼 결혼은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이고 약간 세련된 외모와 다르게 성격은 되게 순박하시고 털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 상대자로는 또 이렇게 겸손하고 좀 소박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남자분들이 또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지 않나 싶고 김승우 씨도 김남주 씨의 그런 의외의 모습을 보고 좀 더 마음을 굳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딱 그래. 남자들이 보통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를 네. 어떻게 보면 좀 구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상대는 정말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좀 새침하고 이런 사람하고 연애하고 본인은 그렇게 했어요?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 제 안에는 그렇게 두 가지를 만났어요? 다 그 가지고 전에 연애 있는 상대들만 여성. 눈빛 갑자기 멍해져요. 결혼을 해서 연애 상대 되게 많이 만나시다가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갑자기 피곤해지는 얼굴이에요. 눈이 왜 이렇게 핑해져요? 아니 뭐 아니 그랬어요. 예? 그래서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결혼의 그 장점을 다 가지고 계시네 그렇죠? 예. 김승우 씨 딱 제 마음일 겁니다. 자, 근데 그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하고 뭐 어떤 점에 반하고 이런 거보다 유부남들 다 아시잖아요. 찌리릿이 서로 이끌지 않았겠어요? 머릿속에 종이 울리죠. 뭐 심쿵이 있었겠죠. 진짜 궁금해. 종이 울렸겠죠.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은 그냥 만났을 때 여자는 결혼할 여자다? 신내렸어. 잠깐만. 신내렸어.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해서. 왜냐면 저도 이제 슬슬 결혼 정년기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건지 궁금해요. 김일중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김일중 씨. 연애를 계속 하시다가 예. 갑자기 확신이 드신 거예요? 아 저요? 아 결혼을 어제 퇴근하세요? 그래요? 갑자기 퇴근할 거냐고요? 그 긴 얘기를 여기서 다 풀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짧게 말. 저는 연애를 3년 하고 결혼했죠. 예. 근데 이게 3년 전에는요? 3년 전에 솔로였죠. 그 연애하실 때 예. 그분들은 이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안 드셨던 거죠? 아, 첫사랑이었습니다만은. 저희 장모님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만 정리를 그러니까 결혼은 정말 느낌이 딱 옵니다. 이 사람이면 내가 결혼할 수 있겠구나. 예. 또 신현주 씨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어떤 확신이 갑자기 들어서 막 저는 결혼을 정말 하셨어요?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면을 보고? 그냥 그 똑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저는 길에 이렇게 지나가다 딱 서로 이렇게 스위치되면서 서로 눈을 봤는데 첫눈에 정말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요? 길거리 헌팅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랑 틀리게 딱 가는데 이거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보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 로맨 다시 얘기할게요. 저도 제 아내를 처음에 고차죠. 네. 아니 그런데 보통 남자 배우들의 매력 하면은 또 하 기자님 아니에요. 그쵸. 김승우 씨의 어떤 치명적인 매력은 뭘까요? 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는데 네. 좀 상남자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약간 여자를 대할 때는 보통 여배우들은 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이 좀 공주 대접해주고 좀 이런 분이 많은데 김승우 씨 같은 경우는 좀 동창생 다루듯이 좀 뭐 막대하는 좀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툭툭 치기도 하고 그런 매력이 좀 나한테 있으신 이런 것 사람은 같아요. 네가 처음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나쁜 남자 스타일? 그러면서 챙겨줄 거는 가끔 챙겨주고. 저는 또 김승우 씨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 연예에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유예요. 참을 수 없는 이유. 김혜곤 감독님의 작품. 장진영 씨가 상대예요. 장진영. 연예에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영화 보면은 김승우 씨 매력이 좀 평소 모습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는
좀 이렇게 툭툭 안 건달. 편하게 대하고 안 건달. 아 그러면은 치명적인 김수호 씨의 치명적인 이름을 강자니 안 건다 소리인가요 지금? 캐릭터가 좀 그랬어요. 아니 그 또 김남주 씨가 남편분 내조를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내조의 여왕. 저는 김남주 씨가 워낙 옷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남편분이 어디 나가실 때 의상을 이제 선택해주는 걸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많이 바뀌었어요. 옷을 굉장히 잘 입게 맞아요. 됐죠. 잘 입는 네.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네. 그 와중에 가끔씩 고집이 아직 남아 계셔서 본인의 스타일을 이제 가끔씩 이제 고수하시고 그냥 아니야 이거 오늘 입겠어 하고 이제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꼭 워스트 드레서로 뽑힌다고 그 하더라고요. 사진이 제일 오랫동안 떠 있더라고요. 고수호 씨가 2009년도에 그 빨간 자켓 입고 나왔을 때 워스트 드레스 뽑혔어요. 사실은 그 자켓을 입고 나갔을 때 김남주 씨가 보타를 하나 추천했대요. 이 자켓은 이걸 해라라고 했는데 아 너무 투마치라고 본인이 많다고? 그걸 하고 안 거예요. 그래서 워스트 드레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조금 아는데 그 승우 형한테 진짜 고급진 옷을 항상 이렇게 준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네, 청담동에 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나 이에요. 네, 그 브랜드는 진짜 비행기 타고 와서 치수 다 재가지고 한 땀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가지고 주는 그런 브랜드로 유명한데 거기에서 항상 뭐 대기업의 회장님,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쭉 하시는데 거기에 딱 가격대가 얼마예요? 한 땀이면은 와이셔츠 비행기 값만 해도 꽤 될 테고. 와이셔츠가 일당만 보통 코트값 정도일걸요. 보통 코트 값이 면은 3천 정도. 네. 그거 말고도 밤에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종종 이렇게 뭐 한 자리 바깥에서 이제 술 한잔 하시다가 집으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에서 한번 다 같이 또 2차 하자 이러면서 그때 김남주 씨는 뭐 기꺼이 음식을 해서 안주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놀랐던 게 인터뷰할 때 실은 두 번째 인터뷰 때는 이 얘기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김승우 씨 얘기가 나오니까 남편이고 해서 전화를 즉석에서 진짜 했었어요. 본인의 남편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뷰 중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전화했는데 자기야 뭐해 했더니 뭐 아는 PD분하고 누가 그렇게 술자리 하고 있어. 그러면 보통은 저 아내분이 약간 찌릿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시원하게 허락을 하더라고 그 술자리를. 그래 만날 수 있지. 해 하는 모습에 야 진짜 내조의 여왕이구나. 아니 뭐 그거에 같은 배우 부부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김일수 씨는 와이프분께서 술자리 간다고 하면 되게 다 노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대신 숫자가 와요 답장으로. 뭐라고요? 몇 시까지? 몇 시까지? 부자인 줄 알고. 몇 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 그게 마음이. 야, 근데 저 방송인 김일중 씨 정말 우리 풍문쇼에 꼭 필요한 분이었던 게, 예, 그 연애 프로 리포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스부스에서 있었던 경험을 지금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예. 왜요? 너무 짧았어요? 왜요? 시켜줘야지 뭐. 저 시켜드릴게 좀 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면의 얘기까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배우 말고 뭐 이런 정계에도 내조를 잘하는 여왕이 있다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만든 분들 와이프 분들 같은 경우 영부인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뭔가 있는 게 옛날에는 정치할 때 좀 그때는 정치부 기자들이 그 정치인 집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기본으로 밥을 60인분 했대요. 60? 진짜 예전 얘기죠. 그러니까 한 80년대만 해도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60인분 해가지고 아침에 기자들과 같이 밥 먹고 미역국 먹고 하면서 기자들 60명 키웠다는 게 전설같이 돌아 나오는데 그게 거의 그 당시 내조의 정석이었대요. 배우 이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이제 아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속옷이 다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물량 공세로 남편에게 속옷 150장을 한 번에 딱 사서 쟁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진짜 특이하다. 아내가 남편에게 네. 딱 속옷 떨어지지 않고 잘 입고 다니라고. 몇 개를요? 속옷 몇 개? 150개를 빡. 혹시 약간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씩 입어보는데도 반년이 걸리는데. 화난 거 아니야? 약간 야 속옷이나 똑바로 징징대지 입고 다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화난 거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아닐 거예요. 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내조는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뭐지? 되게 홍보를 하세요. 뭐지? 이 쿤누는 뭐지? 김난주 씨가 반할 정도면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있으시네요. 네. 저만큼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걸로.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우 씨. 우린 친구니까요. 자, 다음 풍문은 또 뭔가요? 풍문으로 들어쇼! 네. 김남주는 연예계 대표 짠순이. 풍문등 네. 켜주시죠. 자, 풍문등을 켜주세요. 자, 풍문등을 켜주셨는데 김일중 방송인. 불을 켜주셨네요. 방송인 김일중 씨. 네. 뭐 이런 게 좋잖아요. 카메라 받으려고 키신 건 아니죠? 네. 아니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첫 타 때 그랬거든요. 한번 받아보려고 한번 일단 켜고 켰었거든요. 예. 이번엔 그런 거 아니죠? 나름 방송 10년 하고 온 사람이에요. 어떤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를 2번이나 했는데 심지어 어떻게 보면 공채 탤런트시고 저는 이제 공채 아나운서였는데 인터뷰하는 동안에 차 한 잔을 안 사주셨어요. 그런 거에 사실 살짝 빈정상할 수 있는데 우리 김일중 씨 빈정 좀 상했구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직선 후배인데 차 한 잔 사주실 법한데. 원샷 받으려고 킨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핑 기자님도 풍문등을 켜주셨는데요. 협찬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탑스타에서 받기도 한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좀 협찬 받는 걸 좋아한다. 협찬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으니까. 그렇죠. 뭐 받고 그걸 내가 딱 갖고자 하는 뭐 그런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입어줄 테니까 저 주세요. 네, 이런 뭐 거요? 그런 식으로. 오, 그런 소문이 있다. 핑 그래서 기자님은요? 유행어가 있대요. 김난주 씨가 구입한 분수대인데 550 정도 등기가 있어요. 유행어가 있어요. 무슨 유행어가 이거 나 가져도 돼? 이거 나 가져도 돼? 이 유행어가 업체들 사이에서 김남주 씨가 이렇게 하는 유행어다 할 정도로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그거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아니면 좋게 받아들여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봐요. 나쁘다, 좋다. 왜냐면 그러니까 주려고 마음을 먹고 협찬을 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 다시 고급 특히 명품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걸쳐만 주고 협찬비만 주고 그냥 물건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김남주 씨가 이거 가져도 돼?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어느 누가 거절을 하겠어요. 아 근데 김남주 씨 하면 워낙에 이미지가 완판이었는데 한 번 입으시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화제가 되고 다들 사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뭐 서로 좀 좋은 효과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막 완판될 만한 그런 상품들 가지고 설마 협찬을 요구하실까요? 딱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것들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시간 가 살 수 있는 거는 사오시겠지. 그렇겠네요. 김남주 씨. 네, 그렇겠네요. 근데 김남주 씨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다 주는 옷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직접 정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이걸 입겠다라고 그 옷은 간섭되는 거죠. 김남주 씨에게. 김남주 씨는 대부분 짠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알뜰살뜰 주부다 이렇게 표현하기 좋은 게 어린 시절도 어려웠지만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 시절도 좀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요.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시청에 그 민원 발급 근무를 한 3개월 했어요. 김남주 씨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월급을 3개월치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학을 들어갈 만큼 가정은 좀 어려웠고 지금은 좀 잘 나가서 여유가 있어도 그 사치라든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런 낭비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하는 주부가 아닌가. 짠순이가 아니라 검소. 그런 쪽으로 좀 저는 저는 그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가요? 매치가 잘 안 돼요. 진짜 매치가 안 돼요. 좀 삐딱하게 보자면 짠순이고 검소한데 취미가 앤티크면 약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수도꼭지랑 체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또 안 맞는 오늘 것 다 같기도 삐딱하게 보고 있어 난 지금. 사실 배우가 된 것도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 추천으로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게 되고 92년에 그 경기 진으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와 모델의 수입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배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배우로 직업 전향했다고 해요. 임 기자님도 저
김남주 씨가 예. 완파녀가 된 결정적인 계기를 알고 있다고 하셨죠. 김남주 씨가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네. 본인이 완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예요? 뭐예요? 내 몸보다 한두 치수 정도 크게 산다. 왜요? 모델이 옷을 입었을 때 옷이 사는 이유는 하늘하늘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데 그 모델 몸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아니, 근데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 남자로 이게 보자면은 되게 날씬하고 심지어 스키니까지 한 이윤석 씨가 본인보다 한두 치수 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러면 아유 저분 또 더 살 빠지셨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풍문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그 김승우 씨랑 김남주 씨의 결혼식 때문인 거 같아요. 그렇죠. 얘기가 많이 김남주 나왔었잖아요. 씨가 사실 그 결혼식 때문에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뭐? 10억 신부. 10억 신부? 왜요? 그 협찬을 결혼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협찬금이 대략 모으면 10억 정도 된다. 그래서 10억 신부였는데 그 웨딩카가 한 7억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웨딩카만 웨딩카 사는데 아니 빌리는. 웨딩카 그게 그 가격. 가격이겠죠. 구매 가격이 7억짜리인데 이제 그걸 협찬을 받으신 거죠. 그날 하루 동안. 그리고 뭐 드레스도 그때 명품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김남주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패셔니스타로 유명하셨잖아요. 그때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서 이제 공수해온 드레스가 많지 않았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김남주 씨는 그거를 협찬을 받으셔서 명품 드레스를 입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주얼리라던가 뭐 이런 부분도 전부 협찬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합친 게 10억 정도. 네. 그랬는데 브레이크가 떴죠, 뭐. 그래서 네, 컸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거죠. 워낙 이때는 협찬 결혼식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도 돈을 많이 버시는 두 부부가 만났는데 협찬을 받았다. 아마 짠순이 짠돌이 부부가 아닐까라는 거에서 이런 풍문이 나오게 됐어요. 아니 근데 김남주 씨가 이걸 입어줌으로 인해서 브랜드가 떴다 그러면 그건 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광고 홍보잖아요. 그런 거 몰랐던 저도 알았네요. 진짜. 그거 협찬사에서는 협찬을 해주는 거죠. 네. 당시 어쨌든 그 드레스는 가장 기억에 남는 스타일 드레스로 꼽히기도 했고 그 디자인도 굉장히 V 파격적이었어요. 진짜 파격적이었죠. 예뻤어요. 맞아요. 웨딩 드레스의 편견을 깬 드레스라고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드레스를 처음 국내에 알린 그렇죠. 그런 장본인이기도 했어요. 일명 김남주 드레스로 그 이후에도 지금도 유명한데 그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김남주 씨가 직접 소유를 하셨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짜리 드레스죠, 그럼? 그게 2,500만 원. 당시에 2,500. 근데 요즘에는 무협찬이 워낙 유명하게,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무협찬으로 하자라고 하는 주의가 협찬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기억나는 게 고소영 씨는 결혼식 한 날 저녁에 그냥 마치 바비 인형처럼 사진 하나에 그 드레스는 뭐 얼마 어디 거 이런 식으로 태그가 하나씩 달린 기사가 엄청 많이 났어요. 맞아.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상품처럼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무려 고소영 씨가 입은 드레스고 그런 주얼리인데 당연히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이제 스타분들도 무협찬을 많이 선호하셨던 것 같고 그 지성 씨와 이보영 씨 같은 경우에도 손수 다 만나 다니면서 업체 다니면서 발품 팔아가면서 한 걸로도 잘 알려져 있고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전지현 씨 결혼식. 그분도 무협찬이셨어요. 그리고 이브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할머니께서 한복 디자이너시다 보니까 이제 손주 며느리를 위해서 직접 드레스 디자인, 한복 디자인을 주셔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그 디자인한 한복을 입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가족 협찬인데요, 뭘. 그러네요. 요즘 그 웨딩 드레스의 트렌드는 어떻게 돼요? 드레스의 트렌드보다는 결혼식 자체가 톱스타들이 조금씩 트렌드를 좀 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소박하고 조금 더 지인들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파티식으로 그게 하우스 외국 웨딩. 스타일로 하우스 웨딩 하는데 보기 좋던데요, 저는? 저는 그게 훨씬 좋은 것 하지만 같아요. 기자 입장에서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입장에선 재밌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비공개 결혼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스타들이 결혼하면은 취재하는 분들이 결혼식장 안까지 가서 막 신랑 신부 막 여기까지 찍었잖아요. 국세 통이었죠. 아주. 근데 비공개 첫 호가 이효원 씨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비공개라고 하면 취재진을 아예 들여오지 않게 하겠다. 정말 우리끼리만 시크릿하게 조용히 하겠다여서 그때부터 비공개 문화가 생겼고 사실 처음은 시문화 씨. 그쵸, 시문화 씨. 시문화 씨도 첫 그런데 비공개 결혼이었어요. 저희 선배가 시문화 결혼식 들어가서 찍었죠. 야, 어떻게 들어갔나요? 어떻게 뭐로 변장한 거예요? 산 타고 올라가서. 결혼식장이 어디였죠? 저기였죠. 산 W. 저기였나요? 야외였거든요. 네. 뒤로 이렇게 돌아가. 산을 돌아서. 이렇게 무슨 산을 나폴레옹도 타고 아니고. 산을 타고 위에서 찍는 분 때문에 요즘에는 보디가드들이 우산을 씌워요. 안에나. 못 찍게. 그러니까 이동할 때 늘 이동할 때 씌워서. 우산을 씌워서 이렇게 위에서 못 찍게 하려고.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네. 장동건 씨, 고소영 씨 결혼식 때 제가 잠입을 했었거든요. 어디를 잠입해요? 저기 결혼식장 안에요. 네, 그래서 SOTL. 했는데 제가 그날 그 호텔 직원인 양 옷을 입고 그 옷을 또 어떻게 빌려줬을까? 어떻게 해서 제가 그분들이 이제 메이크업 받는 스위트룸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막 매니저분들 죄송한데 청소하시는 분으로 이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쪽 방까지 아니에요. 가시려면? 그래서 제가 그때 올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매니저분들이랑 한 번도 제가 뵌 적이 없어서 제가 기자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방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방 앞에까지만 갔다가 고소영 씨랑 장동건 씨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나오면서 할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웨딩도 또 협찬들이 있지만 또 요즘에는 또 SNS가 또 활성화되면서 맞아요. SNS도 협찬이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SNS 협찬이요? 네. 요즘 뭐 어마어마하죠. SNS에 올려주는 거. 근데 그게 참 SNS가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스타들이 이제 SNS라는 게 내가 팔로우한 스타들의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사진 한 장당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심지어 돈을 받는다고 올려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셀카를 찍었는데 뒤에 살짝 뭐 곁다리로 걸린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약간 의도된 그런 샷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는구나. 네. 저는 제가 전자제품 같은 거 사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조그만 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단말기 같은 거 사면은 찍어 올리잖아요. 그럼 밑에 댓글이 막 악플 비슷하게 달리는 게 협찬 받았으면 밝히셔야죠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게 팔로워가 몇 명이에요? 저 한 지금 페이스북에 한 6만 명? 근데 이준석 씨도 네. 제의 받으신 적 있지 않아요? 제의가 들어오는데 금액이 제가 저한테 들어왔던 거는 이번에 뭐 책이 나왔는데 서평을 간단히 써주시면 한 80만 원에 100만 원 정도 그냥 그거 이렇게 한 제안 들어오는데 저는 하나도 안 하죠 그거. 아니 그 SNS 그 뭐지 협찬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 홍보 업체 사이에서 네, 있어요. SNS 연예인 리스트라고 있어요. 관리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떤 모 여배우는 그게 그냥 본업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많아요? 경우는 아예 그 브랜드 이름을 직접 써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니셜이 너무 특이한데? 아니 그래서 뭐 모델 출신 방송인. 제가 말하는 딴 이 있고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또 주부라 보니까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품들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좀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그것도 들어온 적 있었어요. 어떤 거요? 제가 이렇게 건강을 잘 챙겨서 칩집. 집중. 근데 어울리는데? 야, 어르신들 좋아하겠다. 아니 정말 그거는 정말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저한테 들어오는 것들도. 네. 근데 칡집은 너무 웃긴 게 저한테 칡을 캐는 걸 이렇게 같이 칡을 캐는 거. 칡을 캐는 걸 사진을 들고 찍어달래요. 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사진을 찍고. 그럼 얼마나 준대요? 아 그때 돈을 꽤 준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제가 협찬 안 받는 게 있어요. SNS 협찬 안 하고요. 절대 안 하고요. 제가 광고 모델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절대 안 올리고요. 그리고 피부과, 성형외과 협찬 절대 안 하고요. 건강식품. 자기 돈으로 해요 그러면? 전 피부과입니다. 성형도? 전 제 돈으로 했어요. 아 진짜로?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이휘재 씨가 뭐 물티슈나 이런 물티슈 뭐 아이들 거? 네, LG의 뭐 이런 뭐 통신 제품들 이런 거 이제 협찬을 많이 받는다고 네티즌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막을 살펴보면 뭐냐면 이제 슈퍼맨으로 들어오는 이제 협찬들이었는데 다른 가족들이 다
거부를 한 거예요. 우리 이거 안 하겠다. 근데 어쨌든 이휘재 씨가 방송 그 업계를 잘 알고 그쪽 이제 스태프들이랑도 다 친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PPL인 거죠. 그래서 이휘재 씨한테 이렇게 소위 몰빵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네티즌들 눈에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협찬? 야, 이게 풍문으로 들어오니까 진실을 알려. 그게 사실은 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되게 프로그램 때문에 약간 피해를 본 거네요, 이제. 아니 근데 PPL 저는 약간 또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받는 게 실제로 육아 예능 방금 얘기하셨지만은 원래 육아 예능 보면서 약간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오히려 정치권 사람들이 약간 기대했던 거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좀 애 낳는 거 좋아하고 출산율을 좀 올릴 수 그렇죠.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걸 권장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젊은 층이 딱 고개를 돌린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비싼 제품에다가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니까 확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육아 예능 보면 또 걱정의 눈초리 보내는 사람들도 또 정치권에서 있어요. 왠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 아니냐. 2012년도에 했던 드라마 넝꿀땅. 거기서 바른 분홍 립스틱이 아주 정말 여자 사이에서 히트를 쳤죠. 저는 바로 진짜 안 사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샀거든요. 저도 샀어요. 네. 근데 그게 잘못 바르면 그 영심이에 나오는 홍게 부인. 맞아요. 네. 이 넝쿨땅 방송 내내 그 물결머리 퍼머 이게 굉장히 유행이 됐었는데 이 머리가 유행이 돼서 이 미용실 원장은 빌딩을 샀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남주 씨가 협찬을 해도 이렇게 의리 예를 들면은 뭐좀 아주 유명한 데로 갈 수도 있지만 예전부터 다녔던 곳을 의리를 지켜서 계속 다녔다 이런 얘기 굉장히. 근데 그 김남주 씨가 항상 고급 그런 비싼 것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협찬을 받으실 때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뭐 그런 신발을 신는 경우도 있는데 그 B 브랜드라고 한국에 잘 안 알려졌던 브랜드를 신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김남주 씨가 신고 나서 화제를 모으고 최근에는 이제 면세점까지도 입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사옥 패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김남주 씨 사옥 패션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지난번에 또 우리 방송 때 나왔던 S초등학교 운동회 그 VCR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니 저렇게 흰 그냥 맨투맨 셔츠만 입었는데도 너무 예쁘네요. 목이 진짜 기시네요. 맞아요. 그것도 한치수 크게 입은 거 아닌가요? 아니 맨투맨 잘못 입으면 목 되게 짧아 보이거든요. 또 다른 패션이에요? 아니 저 위에 파카 패딩 패딩가 있어. 진짜 보는 눈 없네요. 기를 쭉 씹고 또 다른 옷. 아니 조금만 입었는데. 정말. 파란색 운동화로. 되게 소박하게 보이죠. 궁금해요 브랜드들이. 좀 유명 브랜드 아닐까요? 진짜 궁금해요. 네네. 진짜 궁금하다. 뭐 완판의 여왕입니다. 아무거나 입으실 수가 없죠. 저 브랜드는 명품은 아니고요. 프랑스 디자이너 제품이래요. 2015년 SS 제품이고 티셔츠 가격이 한 30만 원 선. 지금 입으신 옷이 티셔츠 하나에. 사실 요즘 여배우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레스 입고 나가는 뭐 레드카펫이나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살 빼야 되죠. 그래서 잘 골라야 되죠. 정말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레드카펫 이런 거 말고 저는 공항 패션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다들 경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공항 그거 패션. 협찬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협찬이에요. 그것도 딱 태그다가 기사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아무한테나 공항 패션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돈이 될 만한 연예인한테 그게 조금 이제 협찬이 들어가고 기자가 이제 준비돼 있고 사전에 좀 조율을 사전에 미리 몇 시 비행기를 탄다는 거를 그 미리 대행사에서 먼저 공지를 해주고 그다음 사진을 보도자료를 뿌려요. 그리고 연예인이 직접 전화가 오기도 해요. 찍어달라고? 저희가 나가니까 와서 좀 찍어. 왜냐면 자기가 협찬을 받았는데 찍혀야 되니까 소속사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일반인 분들도 사진을 보고 아시더라고요. 알죠. 포즈를 보고 이게 협찬이구나 이걸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뭐 누가 가방들이 너무 새 거면은 사실 너무 협찬인 거죠. 그 가방을 몇 개씩 들잖아요. 같은 브랜드 거. 아니 그러려면 이렇게 시계도 몇 개 차지. 그러니까 세관에서 걸리고요. 근데 이게 공항 패션 뭐 협찬이라는 게 꼭 패션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가방도 있었고 한데 사진 기자들이 찍을 때, 영상 기자들이 뭐 찍을 때 보면 차에서 내리는 것부터 찍는단 말이에요. 차도 협찬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자들이 모두 기자들이 모두
오픈된 그런 출국, 입출국 현장에는 자신이 광고하는 차량을 꼭 타고 오고요. 차 뒤가 꼭 걸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타이어 휠에 마크가 꼭 보이게. 또 이렇게 차도 있지만 보디가드를 본인이 협찬을 받아서 있어 보이게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맞아요. 찍히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팬들이 몰리지도 않는데. 보디가드 그거 진짜 민망스럽겠다. 팬들 아무도 모르는데 보디가드가 혼자 그 사람도 뭐야 입장이 연기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오빠부터 협찬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아니 왜요? 인력업체 협찬. 있겠지. 아니 그나저나 우리 홍석천 씨 축하드립니다. 뭐요? 드디어 첫 CF를 찍으셨대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째. 아니 어떤 광고 찍으신 거예요? 프라이팬. 잘 어울리는데? 정말 어울린다. 왜냐면 제가 항상 머리 볼 때 그 프라이팬 그 계란하면 이렇게 안 붙는 거 생각했거든요. 그 머리에도 이렇게 안 붙을 수 있는 그런냐? 네, 어쨌든 광고를 프라이팬으로 머리로 찍었으니까요. 야, 진짜 잘 어울린다. 네. 아니 어차피 그 풍문쇼에서 그렇게 바랬던 거를 그 풍문쇼가 소원을 이루어. 아니 저희한테는 뭐 떨어지는 거 없나요? 저희한테는? 하나씩 프라이팬 하나씩. 저희도 프라이팬 하나씩 주세요. 아 프라이팬? 집에서 욕 한 번씩 해드려요. 네, 제가 프라이팬 제가 정말 좋더라고요.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그러면은 뭐 여기는 꿈을 이루셨으니까 이희진 씨 시간. 실검 1위만 하면 되는데. 아니, 실검 1위가 다른 분이셨어요. 아, 실검이 제가 지금 계속 그 한으로 맺혀서 이분이 쉽게 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1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실검 1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준석 씨가. 그랬었어요? 자, 포기할 수 없죠. 오늘 다시 도전합니다. 자 이희진 씨가 만약에 1위가 되면은 공약 뭘 할 거예요? 제 재산과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치킨 1000마리를 걸겠습니다. 치킨 1000마리? 네. 준석 씨도 공약 하나 하죠? 자녀들 원하는 분에게 10명 하루 멘토링. 브레인을 써야지. 자 알겠습니다. 이희진과 이준석 실검 1위 대결.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초록색 고창에 풍문으로 들어쇼 이희진이냐 풍문으로 들어쇼 이준석이냐 지금 올려주세요. 김남주 씨가 구입한 분수대인데 550 정도 줍니다. 자 다음 풍문은 또 뭔가요? 빌딩 부자 김남주. 알고 보면 빚더미? 빌딩 부자인데? 네. 빚더미? 이거 같이 해야 돼요? 네. 자, 알고 보면 빚더미? 이게 나쁜 건데 같이 해야 돼. 빚더미? 네. 오 빌딩 부자인데 이거 빚더미? 다 은행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전부? 은행 대출이 좀 많다라는 얘기겠죠. 네, 아무래도. 원래 빌딩 살 때 대출 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저번에 이희진 씨 얘기로는 오히려 그 대출을 끼고 사면 근데 이제 대출을 일정 그 집 금액에 뭐 한 10% 정도를 끼는 거는 괜찮은데 막 70% 막 이래 버리면 좀 곤란하죠. 이런 풍문을 들어본 우리 풍문팀들 하나 둘 셋 하면 풍문을 해주세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전멸이네요? 아니 좋은데 사시는 건 아는데 빚이 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한 거죠. 근데 기자들이 다 근데 김효성 기자만 빼고. 네, 전 못 들어봤어요. 오, 그렇구나. 잠깐 오늘 이희진 씨가 이쪽도 약간 청담 피플인데 오늘 얌전하네요. 저는 뭐 때문인가요? 오늘 의상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건가요? 모든 게? 자신감이 되게 없어 보이고 살도 쪄 보이고 되게 눈도 작아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턱수가 턱까지 내려오고 왜 그러지 오늘? 저는 같은 동네였어요. 동네였어요. 였어요? 네. 김남주 씨랑 이제 그 NC 소프트의 K 회장님. 김택진이요? 그냥. NC 엔사도 아니고. 정말 좋구나.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삼각형으로 저희가 살았거든요. 삼각김밥 스타일로 살았는데 H 주택단지가 그분 이제 사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사시는 거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거의 아까 술 드신다고 그러는데 집에만 드신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차로 다 개인 차고에서 그렇죠, 다 그렇죠.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거리에 돌아다니는 건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아니 근데 이희진 씨 같은 경우는 스타들 집 주변에 왜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녀요?
그렇게 부자면 네 집을 하나 사. 왜 이렇게 따라만 다녀? 아니 제가 그 동으로 치면 삼성동이거든요. 그때 그 H 주택, 현대주택 그쪽에 삼성동인데 거기서 제가 사기를 당했었어요. 부동산 사기를 한번 당했었어요. 마지막은 개인 사고.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했는데 강남 초보였거든요. 강남 들어온 지 입사한 지 얼마 초보라서 부동산 사기를 한번 당했었어요. 착해서 그래, 착해서. 사람 좋아 보여요. 오늘 풍문등을 켜주신 분은 강 기자님, 김 기자님, 정 기자님, 하 기자님. 야, 자, 하 기자님 풍문등을 켜셨는데 어떤 이유로 켜신 거예요? 은행의 도움으로 좀 요즘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빌딩을요?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서. 대출을 끼고 그쵸. 빌딩을 사는데 좀 많이 꼈나? 아마도. 청담동에 빌딩을 살 때 네. 지금 주택 말고 네. 살 때 이제 공동명의로 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좀 빚이 좀 많다 하더라 그 당시에. 그래서 빚이 꽤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80억 주고 그거를 거래가 됐었는데 38억 거의 절반가량.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샀던 아직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빚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최근에 또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살 때도 약간 빚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된다.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의 풍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빛이 있는데 세컨하우스를 산다는 게 욕심인가요? 아니면 더 그러니까 재테크인가요? 뭐 재테크죠. 요즘에 투자? 제주도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것도 투자 개념으로 사시면서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산 게 있다고 그럴 수도 하더라고요. 있겠네요. 빛은 어찌 보면 삶의 원동력이니까.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원동력 좀 드리고요. 원동력 드려요. 확경계 원동력. 형님이랑 같이 살아요. 그러게요. 네. 주변에 그 빚을 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 5천만 원이나 1억 하면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러다 5억 되면 조금 여유가 생기고 10억이 넘어가면 내 돈 같이 느껴진다고 그러나? 맞아. 편하신다고 나 맞아. 항상 나랑 같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분들. 가족 같은 느낌. 본 적은 없지만 항상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도 있거든요. 삶의 원동력이 있으시네. 가게를 몇 개를 쫓겨나니까 참 이게 원동력이 생기더라고요. 네. 삶의 원동력. 네, 빛은 많아. 삶의 원동력이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화이팅! 아니 근데 여기 H주택단지가 원래 전통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맞아요. 사는 곳으로 유명하고 네, 정재계. 정치계, 재계 그리고 과거에 이제 소개팅으로 살았던 헐. 소개팅도 살고 비도 살고 맞아요. 그러니까 꽤 유명한 분들 많이 사는 거예요. 전지현 씨도 이사하려고 지금 공사 중이라고. 네, 그렇죠. 저희 풍문쇼에서 다녀왔습니다. 야, 너무 많이 온다. 풍문쇼가 강남구 삼성동 H주택단지를 찾아가 봤어요. 서울 같지 않죠? 고풍스런 붉은 지붕들이 프라하 같네요.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한국의 베버리 힐즈. 어떤 모습이죠? 사람이 안 보이네요. 이런 조용함에 스타들이 반했나 봐요. 그런데 CCTV가 정말 많군요. 스타들의 프라이버시 확실히 보장될 수 있겠어요. 근데 김남주 씨 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게 김남주 씨 댁 맞나요, 저기가? 김남주? 네네. 이 집이요, 이 집. 야, 송혜교. 아, 어머, 송혜교 씨 어머니 옆집에 김남주 씨가 사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눈에 띄게 하셨네요. 화이트 컬러로. 남주 씨, 승우 씨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이제는 저기 이제 공사하는데. 전지현 씨도 이사 오시나 봐요. 새로 짓는 것 같아요. 이쪽에 새로 짓는 데는 네이버 사장. 그럼 김남주 씨, N사 사장님, 전지현 씨가 이웃 사촌이 되는 거네요. 저거 김남주 씨 차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 차라고. 아, 거기 그럼 지금 계시겠네요? 아니, 차가 있으면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김남주 씨, 김승우 씨, 안에 있어요? 김승우 씨 아니에요? 김남주 씨! 두 분 외출하시나 봐요. 스타일리시하네요. 저도 H주택 살 때 동네 주민이었어요.
아이고. 네. 아, 표정이 별로 안 너 좋으시네요. 때문에 떨어져 보여. 우리 집 창문에서 창문을 딱 열었을 때 김남주 씨가 집에서 딱 보이는 정도 아주 가까운, 아주 밀접한 네, 그런 느낌이었죠. 너 망원경 있지, 진짜. 창문 열면 보였다고. 언젠가 창문 열면 잡혀가요. 보이는 그런 느낌. 네. 네. 아니 근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네. 김남주 씨랑 김승우 씨랑 공동명인가요? 집이? 아, 이 집은 김남주 씨가 결혼 전에 2003년도에 구매를 했고요. 김남주 씨 단독 명의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세보다 훨씬 쌀 때. 그렇죠. 평당 같은 경우에 지금 대지 면적이 157평으로 평당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호가로 한 60억 정도 추산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 땅이 한 평당 한 2, 3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니 근데 그 H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 분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노출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것 그리고 같아요. 집들이 다 똑같고 겉에 리모델링하는 것을 서로 좀 싫어해요. 우리는 이 주택만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주변의 협조를 다 구해야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세 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렇죠. 많이 약간 나죠. 성북동도 그렇잖아요. 오래된 집이 많은데 H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본 골자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내 공간을 꾸미는 인테리어 그 분들을 고용하셔가지고 각 집마다 좀 조성 있게 고치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여기가 평당 5천만 원 정도. 예, 맞아요. 예. 그러면 강남치고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에 이태원 경리단 뭐 이쪽만 해도 평당 5, 6천, 뭐 1억, 길바닥에는 1억 2천도 가는데 뭐 여기가 이렇게 뭐 대단한 동네도 아니구만. 참. 이태원에 있는 나로서 이해할 수 없구만.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겠구만. 이런데 왜 사나 몰라. 근데 어떻게 고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되죠. 뭐 김남주 씨 같은 경우도 안에 인테리어 소품을 굉장히 신경 썼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인테리어. 그러니까 수도꼭지도 프랑스에서 갖고 온 거고, 뭐 화장실의 거울은 장인어른이 직접 그 목재를 해가지고 만든 거고, 뭐 거실의 샹들리에 같은 거는 체코에서 갖고 왔다고도 하고. 말만 들으면 박람회장이네요, 진짜. 네. 박람회장을 그죠? 네, 체코에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집 인테리어 컨셉을 잘 싶더라고. 4년마다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한다고. 김남주 씨가 결혼 후에 김승우 씨한테 받은 첫 생일 선물을 먼저 아시나요? 가구 아니에요? 가구? 그렇습니다. 반지? 반지 같은 거 아닌가요? 뭘까요? 현관문이에요. 현관문이에요. 네. 현관문을 선물해요? 아니 왜요? 이 현관문은 이태리에서 문 수입하는 업체를 통해서 6개월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남주 씨가 인테리어 이런 걸 좋아하고 관심 있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문을 툭툭 두드릴 때마다 김남주 씨가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철렁철렁거리고. 네. 아니 문이 특별할 게 뭐가 있죠? 재질이 다른가? 나가지 말라고. 궁금하죠? 좀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김남주 씨의 감각이 돋보이는 인테리어 소품 도대체 어디서 구할까요? 음악 좀 틀어주세요. 만나 보시죠. 김남주 씨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냈다죠. 남수 씨 집에 있는 멋진 인테리어 소품들 어디서 산 거예요? 같이 좀 알자고요. 가져가는 곳이요? 여기 이태원이잖아. 맞아, 우리 아파트. 인테리어 진짜 많아. 김남주 씨 단골 샵 여기 맞나요? 김남주 씨가 옛날에 우리한테 샀다고 한 사람 거긴가 봐요. 저기라고? 그때 와서 뭐 사긴 산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산 것 제작진이 같은데. 고생하셨네. 김남주 씨 어디서 사간 거예요? 원래 여기 위에 집 있는데 여기 위에요? 지금은 없어지고 저쪽으로 갔지 경기도. 지금 요 옆에서 장사하셨었는데 간혹 그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그만두고 거기 가셨다고 제가 알려드려요. 전화 이런 거는 연락처는 있죠. 옮겼나 봐요. 눈물 나네요. 설마 이런 데서 앤틱을 판다는 거예요? 만드는 곳이 아니 무슨 뭐가 있네. 거긴가 보다. 되게 크다. 여기다 아예 전시장을 해놨구나. 이번에는 제대로 찾아온 건가요?
예, 저희 집 거예요. 이거 저희 집 거예요. 예. 상등이요. 어떤 등이냐 하면은 이와 같은 등이에요. 갑자기 딴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리스. 그릇 같은 거 진짜 비쌀 텐데. 커피 잔. 우리 엄마 이 방송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찾아가. 독일 뭐 이런 종류를 좋아해요. 블루계통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목소리 말투도 되게 맞아요. 와우, 김남주 씨 이런 것들에 반한 거예요? 또 어디가 싫어 안녕하실까요? 비밀 창고 있는 거 아니야? 비밀 창고가 있지. 되게. 예, 김남주 씨가 구입한 분수대인데. 야, 저건 뭐 위대한. 재벌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어나 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요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조각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은근히 화려해요. 이런 커빙도. 위는 단순하지만 밑은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우리 볼빅 물러오는데 그 프랑스 끌라망트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 끌라망트 지역에서 나온 돌로 만든 분수예요. 저 분수 물 마시고. 네. 550 정도 준 것 같아요. 김남주 씨, 이 분수 진짜 사용하고 있어요? 남주 씨, 얘기 좀 해줘봐요. 어머, 저건가요? 와우, 그 분수 맞네요. 시원하게 물도 나오고 예쁘게 사용하고 있었네요. 아기를 데리고 오고 어머니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김남주 씨의 좀 안목이 안목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요. 모로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 에드워드 시대, 자고비안 시대 뭐 이런 거를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이쪽에 대한 지식이 많은 듯한 이런 분위기였어요. 안목이 없으신 분이네요. 본인이 보는 눈이 높네. 맞아요. 제가 저거 듣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앤틱샵에 저도 이태원이 집 앞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되게 자주 오나 봐요라고 물어봤더니만은 평생 한두 곳이랑만 거래를 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상품 들어올 때마다 다 연락해 주시고 이러면은 사면은 집에 나중에 공간이 부족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좀 이분들은 자기 한 번 수집한 건 팔지 않는 본성이 있어가지고 집을 늘린대요. 가구 때문에. 지금 딱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게 아까 우리가 빚이 있는데 왜 세컨하우스를 샀냐. 제주도가 보물창고일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가구를 보관해 주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그 김남주 집이 구입 당시에 얼마였어요? 지금은 한 60억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결혼 전에 구입했다고. 2003년도 매입 당시에는 20억 정도. 와. 많이 올랐네요. 20억. 야, 어마어마한 재테크네요. 엄청나네요. 아니 40억이나 올랐는데 왜 빅터민이라는 풍문이 오른 거예요? 안 팔았잖아요. 그치. 아하. 집을 팔기 전까지 그게 내 돈이 아니까. 아 그렇네요. 주식이랑 똑같구나. 그런데 그러니까요. 빚더미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럼요. 그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은 지금 얘기했듯이 40억 정도 시세차익 있지만 처음에 부부 공동 명의로 샀던 그 빌딩 청담동에 있는 그게 사실 재테크가 사실 안 된 걸로 100억쯤 시세가 나갔었는데 한동안 현재는 다시 10억 정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40억 보고 여기서 30억이면 뭐 까먹었네. 청담동은 시세가 그래도 좀 그렇죠. 변동이 없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청담동은 거의 이제 금융위기 때도 계속 올라가긴 했거든요. 네. 집 가격이 저번 편에서도 보셨다시피 계속 올라갔는데 빌딩의 가치는 원래 보통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투자를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포인트, 원 포인트 레슨 한번 잡아드릴게요. 야, 이거 써야 되겠는데. 적어야겠다. 나중에라도 이제 빌딩을 사시게 되면요. 빌딩이 10층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건물값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값만 책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땅값만 책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남주 씨, 김승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 4층 올리고 2층 중축시켰잖아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층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청담동은 원래 부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10층 이상 올리지 않는 한은 땅값 건물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값을 안 쳐주는. 그렇죠. 건물값을 받은 사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남주 씨가 거기 빌딩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비싸게 샀고 그리고 비싸게 산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올려놨는데 공실까지 발생하게 되고 대출 이자까지 매달 계속 냈다라면은 그건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죠.
진심으로 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네. 처음이었어요? 네. 계속 이런 얘기만 해줘요. 계속 할까요? 아니 돈을 많이 벌면 네. 정보를 누가 줘요? 보통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보여요. 주변에 이거 살까 하는데 저도 이제 헬스클럽에서 노홍철 씨랑 같이 다녀요. 운동 같이 해요. 근데 그 형도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일단 해봐요. 경리단길 뭐 사는 게 어떠냐, 뭐 어디 사는 게 어떠냐 하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전화가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이제 막 2통, 3통씩 막 오거든요. 네. 세 통이요? 세 통.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박찬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후문이 있죠. 풍문으로 들을 쇼가 있는데 조산대로 쪽이 박찬호 씨가 사는 것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는 게 어떠냐 꼬셔서 산 거다 이런 풍문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실 김남주 김승우 부부가 2007년에 그 빌딩을 샀는데 그렇죠. 2006년 전후해 가지고 그 부근에 빌딩에 사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소비시장 오연식 씨라던가 그렇죠. 이재룡, 유호정 씨 이런 분들이 먼저 빌딩을 사고 서로 친하니까요. 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요. 김남주 씨 그리고 김승우 씨 빌딩의 시세 차익으로 손해가 약간 있긴 하지만요. 뭐 빚더미라는 거는 좀 가장이죠. 가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네요.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김남주 씨야말로 정말 좋은 배우이고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하시는 작품 승승장구하시고요. 항상 저희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신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풍문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밀착 토크쇼. 쇼!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